오늘은 대구치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대구치 파트는 표는 있는데 우선적으로 치아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면 더 개념을 잡기 쉬워서 그림을 그리는 걸 먼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시험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치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대충 그려놓으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는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고 얘는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잖아요. 방향은 얘도 똑같이 근심, 원심인 건 똑같지만 상악의 경우에는 위에가 협, 아래가 설, 하악의 경우에는 두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쪽이 협측, 이쪽이 설측. 그래서 이걸 치아 그림을 그릴 때 상악 제1대구치는 이렇게 평행 사변형을 먼저 그리고,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짧고 아래는 조금 더 긴 선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정가운데 선을 똑같이 긋고, 가운데, 위에 가운데 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 선을 하나씩 더 그어요. 저는 왼쪽에. 그리고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교두가 하나가 더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5교두형이라 선을 하나 더 그어요. 이렇게 하면 그루브의 라인을 대충 비슷하게나마 그려놓을 수 있고, 얘도 대충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옆에 있는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치관의 경우에는 딱 봐도 가로와 세로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가로 너비보다 세로 너비가 조금 더 길고, 얘는 반대로 가로와 세로를 따졌을 때 가로 넓이에 해당하는 근원심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하악의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근원심으로 길고,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협설로 길다. 이렇게 길다 보시면 되고, 교환면의 방향의 경우에는 평행사변형, 그리고 얘는 부등변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이다. 모양이 딱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죠. 그리고 교두의 경우에는 상악의 경우에는 4교두형.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교두가 있고, 보면은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협측에 2개, 설측에 2개가 있었는데,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협측에 3개, 설측에 2개.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이렇게만 그리지 말고 시험지에 그림을 그리고 무조건 방향도 같이 적어주세요. 시간이 촉박하면 당황을 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근심, 원심, 협측, 설측, 여기도 근심, 원심, 협측, 설측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적어줘야 당황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를 검토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향까지 정말 꼭 적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가장 큰 교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가 가장 커요. 여기서도 여기가 가장 크고. 그래서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근심, 설측에 있는 교두고,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근심, 협측, 교두. 그래서 설측, 협측, 교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작은 교두의 경우에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작은 교두는 원심의 설측에 있는 이 교두고, 얘는 원심 교두. 그래서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에서 가장 작은 교두가 원심 협측 교두다라고 하면 땡이고, 원심 교두. 원심의 교두가 따로 있다는 거를 꼭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고요. 삼각용선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삼각용선이 들어가요. 이것도 면적상
얘가 굉장히 넓은데 왜 삼각용선이 안 들어가나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외울 때 가장 작은 교두에는 삼각용선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땐 면적이 넓지만 실제로 이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면적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삼각용선이 확보되기에는 위치가 좀 애매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삼각용선이 개수가 3개인지 4개인지를 외울 때 가장 작은 교두에는 삼각용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2개에는 삼각용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는 교두가 총 4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용선은 3개고 얘는 교두가 총 5개였기 때문에 삼각용선의 개수는 4개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중심 소화를 만드는 구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선과 뭐가 이어지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정 가운데의 가로선을 기준으로 아까 가장 처음 여기 그었던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악의 경우에는 협축구, 하악의 경우에는 설축구. 그래서 협축구, 설축구고 연합용선은 이렇게 가로지르는 사주용선 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횡주용선 이렇게 흐르고 삼각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3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면구의 수는 하나. 왜냐면은 현면에는 아까 교두가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2개의 발육엽 사이 가운데 있는 게 구인데 얘네는 2개밖에 없었으니까 상악은 2개밖에 없었으므로 정중앙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현면에 발육엽의 수가 3개였기 때문에 2개의 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 2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 설축구의 위치 이 설축에 있는 구의 위치는 원심에 위치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중앙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상결절의 경우에는 카라벨이 결절이 있고 뭐 이거는 뒤쪽에서 볼 거고 시근의 경우에는 상악 제1대구치는 총 3개인 다근치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는 복근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치아 그림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방향을 적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삼각용선도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 삼각구도 같이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표로 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와 동일한 내용인데 헷갈릴 수 있어서 가볍게 한 번만 더 가져왔고요. 그림도 똑같이 다시 그려볼게요. 상악에 있는 대구치는 이렇게 하악에 있는 대구치는 위에 짧게 아래 길게 막대기 길게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 자르고 위에도 정 가운데 자르고 하나 둘 하나 그런 다음에 근심 원심 협측 설측 근심 원심 협측 설측 이렇게 하면은 대구치 그림 끝. 실제로 보시면 하악에 있는 대구치는 약간 이쪽에 있는 그루브 라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조금 쉽게 그리기 위한 용도니까 이것까지는 뭐 이쪽으로 그리고 싶으면 이쪽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으세요. 교두의 크기가 어떤 게 가장 큰지를 할 때 이쪽에다가 그려놔야지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악에 있는 대구치 같은 경우에 기능교두가 얘기가 나오는데 기능교두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위아래로 상악에 있는 치아, 하악에 있는 치아가 맞물릴 때 서로 맞물리는 치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악에 있는 치아는 여기가 설측교두, 하악에 있는 대구치는 바로 여기가 협측교두. 그래서 얘가 기능교두고 그리고 높은 교두는 닿지 않는 교두가 더 높아요. 그래서 반대쪽 닿지 않는 협축교두, 얘는 설축교두. 교환면의 외형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평행사변형, 부등변, 사각형. 교두의 수는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악에 있는 대구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5교두형이고 삼각용선의 수는 아까도 그렸죠? 하나, 둘, 셋. 맨 마지막에 있는 교두에는 그리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맨 마지막 거 똑같이 그리지 않고 삼각구도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삼각용선의 수는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 하악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 연합용선의 경우에는 가로지르는 사주용선 하나, 횡주용선 2개. 이렇게 나왔고 근원심 협살경의 경우에는 얘는 가로보다 세로가 길고 그래서 협살이 길고 하악에 있는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근원심경이 더 길다. 발육엽의 수는 교두의 수와 일치한다. 대구치의 경우에는 교두의 수와 일치하죠. 그래서 4개, 5개. 그리고 치근의 수는 상악은 3개, 하악은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격적인 표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치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치관의 길이는 상하악 제1대구치. 이것도 쉽게 설명해서 여기 6, 7, 6, 7이 있었을 때 상하악 대구치 여기 2개의 치관 길이가 가장 길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7번 7번 6번 6번 가장 크고 7번 7번 그 다음에 가장 크다. 그리고 사랑니 치근의 길이는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가 가장 길고 그런 다음에 하악에 있는 제2대구치가 길고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1, 2, 3, 4 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치경선 만곡 상징은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치아에 드러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크게 없고 맹출 순서도 패스할게요. 그리고 면은 구치부기 때문에 교환면 그리고 4개의 면이 존재하고 능각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 꼭지점인 첨각 4개 그리고 교두와 발육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상악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4개, 하악의 경우에는 5개. 변연용선 양쪽에 2개 있고 상악의 경우에는 사주용선이 존재하고 하악의 경우에는 횡주용선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삼각용선은 아까부터 해서 패스하고 Y의 경우에는 이렇다. 그래서 양쪽 끝에 2개 있고 정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3개다. 저작 기능을 하는 교두도 아까 앞에서 봤죠? 위에가 상악이고 아래가 하악일 때 맞닿는 치아가 저작 기능을 하는 교두. 그래서 상악의 경우에는 설측교두, 하악의 경우에는 협측교두고 교두의 높이는 닿지 않는 쪽. 그래서 상악은 협측, 하악의 경우에는 설측.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삼각구의 수가 3개인데 약간 이름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치아 그림을 봤었을 때 위치가 여기가 삼각구거든요. 근데 근심, 원심, 협측, 설측 하악의 경우에는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그림상의 위치는 동일한데 얘는 협측, 원심 얘는 또 반대로 원심인데 설측. 그래서 이렇게 위치는 같으나 이름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악의 경우에는 제2대구치만 4개다. 삼각구 좀 이따가 보면 4개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치근의 경우에 상악은 3개고 하악은 2개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치근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하악에 있는 치아는 앞에 게 더 크다. 그래서 근심에 있는 치근이 더 크다. 그리고 이계도 같은 경우에는 상악의 제1대구치 이계도가 가장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치아의 상태를 봤을 때 아까부터 설명했죠? 가로 넓이보다 세로가 더 길어요. 상악 치아 중에 가장 크다. 발육이 좋다. 하악에 있는 치아 중에 가장 컸던 것도 제1대구치고 상악에 있는 치아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제1대구치다. 그리고 상악 치열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다.
현면의 경우에는 근심 협측 교두와 원심 협측 교두의 크기를 봤을 때 교두의 크기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지나가요. 그래서 거의 5대5 비율이기는 하나 근심 협측에 있는 교두가 원심 협측에 있는 교두보다 조금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면 구의 위치는 중앙이다. 아까 치아 그림 그렸을 때 계속 봤었죠? 이렇게 그리고 했을 때 정중앙을 지나는 거. 현면 구의 위치는 정중앙을 지나고 설면 구의 위치는 근심, 원심을 했을 때 원심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우각상징 나타나고 설면은 현면보다 풍요하다. 중요하진 않고요. 근원심면에서 근심 설측 교두가 다 보인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원심면의 경우에도 근심측 교두가 다 보이고 원심 변형구도 존재하다.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대구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교환면. 교환면 파트는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평행사변형 교두의 크기 순서는 아까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근심 설측, 그 다음에 근심 협측, 그리고 원심 협측, 원심 설측, 그리고 오교두, 카라베리 결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근심 설측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에 있는 설측의 교두 이 부분에 존재한다. 카라베리 결절도 꼭 기억해야 되고 중심 소화와 연결되는 구, 한마디로 가운데랑 연결되는 게 어디냐? 아까부터 계속 했었죠? 여기. 현면구. 협측구, 현면구 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시지 말고 사주용선, 아까 삼각용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하나 있었고 원심 협측 교두에서 근심 설측 교두로 그리고 근심은 직선, 원심은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은 조금 뾰족한데 여기는 많이 좀 동그래요. 그래서 우각상징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근심 변현용선이 원심 변현용선보다 더 바룩했다, 더 높게 위치한다 이것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의 위치는 3개다. 근데 여기 구의 이름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방향을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수각은 4개고 원추형이고 다근치고 치근은 앞편됐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나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치근의 크기별 비교를 했을 때 총 3개에 있는 치근이 있죠. 상악에 있는 제1대우치는 여기서 설측에 있는 치근이 가장 크고 그런 다음에 근심 협측 그리고 원심 협측 치근이 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악에 있는 제2대구치 얘는 거의 2개가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를 갖다 붙여 넣었는데 조금 옆으로 더 납작하게 줄여놨다. 공간 자체를 조금 더 줄여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협설폭이 크고 비슷한데 치관은 짧다. 그래서 협설폭 자체는 동일하다. 여기는 똑같은데 옆으로 다이어트를 시켰다. 그래서 근원심이 좁고 좁아진 만큼 평형해지고 대신에 발육은 떨어진다. 현면은 상악 제1대구치 현면과 비슷하고 둥글고 그런데 현면 구의 위치의 경우에는 원심이에요. 이것도 저는 어떻게 쉽게 이해를 했냐면 사다리꼴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상악에 있는 제2대구치는 조금 더 납작해져서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납작해졌기 때문에 정 가운데를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원심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 자체는 똑같은데 옆으로 더 납작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예리해지고 여기도 원심 쪽으로 정 가운데를 똑같이 그려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면구의 위치가 원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설면구의 위치도 똑같이 정 가운데를 그리려고 해도 자동으로 밀리다 보니까 원심을 향해 있다. 그리고 가성구치 결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카라베리 결절이랑 가성구치 결절 이거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 이거는 현면구 끝나는 곳, 끝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설면은 원심 협측 길이가 이거보다 짧고 협측형은 직선이고 설측형은 반원형이고 이런 게 보이고 보일 수 있다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교환면의 경우에는 상하게 있는 제2대구치도 마찬가지로 평행 4변형이고, 각도의 경우에는 아까 더 말했던 것처럼 더 옆쪽으로 납작하게 눌려서 예각이다. 그래서 근심 협측, 원심 협측 우각이 더 예각이고, 뭐 부구와 우각 상징이 당연히 더 두드러지게 되고, 대신에 주의를 해줘야 될 게 원심 설측 교두에는 삼각용선과 삼각구가 없다. 이거는 아까도 살펴봤었죠? 원심 설측에 있는 이 교두에는 삼각용선이었기 때문에 삼각구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징은 상하게 있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중심 소화와 연결되는 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협측구다. 그리고 구는 3개 공통적이고 다근치고 이것도 중요하진 않고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는 치관을 살펴봤을 때 얘는 반대로 가로 넓이가 더 길어요. 딱 봐도 더 길죠. 그래서 근원심 폭이 더 길고 구각 내에서 근원심경이 가장 크다. 높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크기랑 높이랑 저는 이 Z 그리고 U자 뒤집은 거 이걸 보면서 했는데, 높이는 키를 연상하며 우와 저 친구 진짜 키 크다, 위로 훑어보고 아래로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Z자로 살펴봤고, 그리고 크기를 하게 되면은 배가 나온 거를 생각을 해서 배가 볼록 튀어나왔네 해서 이렇게 U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의 경우에는 협측교두와 설측교두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기는 교두를 하고 있는 게 하악의 경우에는 협측교두가 기는 교두이기 때문에 높이는 자연스럽게 설측교두가 더 높고, 뭐 5개의 교두가 뭐 전부 다 관찰된다 뭐 이거 있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협측은 교두의 개수가 하나, 2개, 3개고, 그리고 설측은 교두의 개수가 하나, 둘 해서 총 2개 합쳐서 5개. 그리고 근심 우각과 원심 우각이 있으면은 원심 우각이 더 커서 우각 상징이 있고, 뭐 근간돌기가 여기 동그랗게 나타나 있고, 설측구의 위치는 중앙이다. 왜냐면 아까 치아 그림 그렸던 거에서 이렇게잖아요. 정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까지 했을 때 설측구의 위치, 여기가 설측구인데 이 그림상에서도 중앙, 진짜 치아 그림에서도 중앙. 높이라고 하는 거는 와 저 친구 키가 크다 하면서 위에서부터 훑어봐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와 진짜 크다 라고 하는 게 키가 아니라 이 부피인 경우에는 배가 많이 나온 걸 생각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막대기를 하나 더 그려서 교두가 5개인 걸 완성을 해보면은 높이, 우와 저 친구 키가 크다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근심의 설측이 조금 더 크다. 그런데 만약에 교두의 크기다 그러면은 와 이 친구 배가 많이 나왔구나, 오른쪽부터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근심에 있는 협측 교두가 가장 크기가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심 교두의 위치는 협설폭 중앙에서 뭐 협측에 위치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부등변 사각형에 현면에 소화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우식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분이다. 근원심 폭의 크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협측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설측, 그리고 협설폭의 경우에 따졌을 때는 원심과 근심을 하면 근심이 더 크다. 이 교두의 크기의 경우에는 아까 배가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높이의 경우에는 키가 크구나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심 소화와 연결되는 건 설측구, 구는 4개, 삼각구는 3개, 하악에 있는 제2대구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치아를 정 가운데를 그리고 양쪽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교두왕이라고 써놨습니다. 다른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하악에 있는 제2대구치만 대구치 중에서 여기에서 교두의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표시를 해서 해놓으면은 계속 이 치아 그림을 봤을 때 각인 효과가 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관의 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원심 폭이 더 크고 4교두형과 5교두형이 있는데 보통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보다 근원심 폭은 좁다.
근원심 폭이 가장 크고 하악에서 가장 큰 치아는 하악에 있는 제1대우치다. 사교두형은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기 때문에 원심 현면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심 현면구가 바로 이 부분이죠. 원심 협축구. 그래서 이거는 사교두형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다. 원심에 교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면구는 중앙 3분의 1까지 연장되다 사라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간돌기가 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기고요. 사교두형의 경우에는 평행항에 주행하고 둥근 사각형이고, 교두의 크기는 원심 협측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 교두의 높이인 경우에는 근심 설측, 원심 설측 이 순서대로다. 근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거랑 규칙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높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교두형인 경우 대부분은 시험 문제에 하악에 있는 제2대부치가 4교두형으로 나올 텐데, 혹시나라도 5교두형인 경우에는 하악에 있는 제1대부치 축소형이랑 거의 비슷하다. 복근치고 하악 제1대부치보다 이계도는 조금 더 적고 수각은 4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표의 내용을 담긴 애매하고, 그리고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고, 이 표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표에 담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절단면이 계속 옮겨가요. 절치 파트, 견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접촉부가 계속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소구치, 대구치 파트로 오면은 접촉부가 이동을 하지 않아서 중요하진 않지만 헷갈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치, 근심, 원심 어디 쪽으로 이어지는지 이거는 소구치 파트에서 여러 번 공부해서 내용이 꽤 중요하고, 이걸 알아두면 공부를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림을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서도 바로 근심, 중앙, 근심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학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